곽영철 53년 10월 22일생이고요. 사는 곳은 충북 정평군 행복마을길. 고향은 경북 청도입니다. 고향에는 군에 갔다 올 때까지만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는 2남 2녀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옛날 집도 돌아볼 겸 친구들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갑니다. 추억이라 그러면 거기는 골짜기예요. 청도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그러고 밭에도 가서 수박, 참외 이런 것도 사 먹기도 하고 또 따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청도가 이 산을 하나 넘으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물 좋고 공기 좋고 이쪽으로 와서 새 집을 지어 가지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골짜기도 이제 물 좋고 공기 좋다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제 탐을 내서 집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안타깝죠. 예. 물론 안타깝지만 세월이 가면은 도시라는 게 평창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적 시골은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나와서 집도 짓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와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정년을 하고 원래 13년째 정평에 살고 있습니다. 청도도 과일이 많이 나는 군이에요. 감과 사과, 복숭아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산을 이래 바라봤을 적에 과일이 달리지 않으면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잖아요. 가을 되면 나타납니다. 그게. 감은 빨갛고 사과는 빨가면서 푸른 면도 있고, 복숭아는 여름에 나는 거죠. 여름 과일.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 좀 하다가 이제 군에를 가게 됐어요. 나이가 차가지고 군에를 좀 늦게 갔어요. 영장이 늦게 나와가지고. 예. 군에 가서 강원도라는 데를 가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때는 3년이에요. 3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상당히 반가워하셨고 또 형님도 반가워하셨고 아버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형님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산까지는 지금 한 55분 정도 걸려요. 1시간이 못 걸려요. 그래가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취업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계속 살 줄 알았는데 회사가 옮기는 바람에 청주로 오게 됐어요. 82년도인가 청주로 와서 청주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평창되고 넓히니까 오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물론 진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창의 화학회사에 들어가서 8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을 맞이해가지고 일로 오게 됐습니다. 정평으로. 정평에 와보니까 참 정평에도 좋은 곳이더라고요. 작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공기 좋고, 또 남이 보기엔 골짜기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자구산 제1문 좌측 산 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살아보면은 계곡이 같은데 많이 뚫렸어요. 미원, 청주, 정평, 괴산, 또 음성 다 뚫린 거예요. 청안 많이 뚫렸어요. 한 5, 6군데가 뚫려 있어요. 남이 처음에 들으면 모르잖아요. 한 10년 살아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얘기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특히 청주 같은 데는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정평에는 큰 병원이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큰 도시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서 한밭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원래는 일본에 계셨어요. 일본에서 월급장애를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일본군이 들어가 가지고 48시간 이내 돌아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는 그 월급쟁이 하고 있는 그 회사의 그 여론이 몰아쳐가지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부산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고향인 그 이서라는데, 이서면이라는 데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사셨는데, 돌아가신 계기는 이제 아버님이 아마 이게 꼴짝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민물고기를 날고기도 아마 드신 것 같아요. 날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요즘은 뭐 별게 아니지만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아니고,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형님만 그때 어머님이 품고 계셨던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대방에 올라가서 그 형님을 낳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할아버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농사 짓고 과수원하고 뭐 이런 거는 워낙 고생도 다 되고 하니까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을 선택해 주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일본에서 월급쟁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각북이라는 데서 태어나셔가지고 외갓집은 풍족하게 잘 살았는데, 그 월급쟁이한테 시집을 보낸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수원을 한 거는 거기서 가수원을 안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농사도 가수원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친정 쪽으로 오신 게 이제 외갓집 쪽으로 온 거죠. 할아버지께서 땅하고 과수나무를 좀 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수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금성사, 부산 금성사, 지금 LG죠. 예. 그 안에 지금 뭐 LG 전자, LG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뭐 모든 LG 제품들이 전부 다 금성사 안에서 다 생산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3, 4년 지나니까 그때 내가 금성사 자재부 일을 보고 있었어요. 한 15대 1, 15대 1, 20대 1 가까이 되는 그때만 해도 좀 대기업이라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자재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시청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뭐 소기업, 이 모든 기업은 다 떠나라. 다 부산 시내 밖으로 다 떠나라. 그때만 해도 대기업에서 내는 게 솔솔했는데, 세금이 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런데 부산시청에서는 우리 부산시는 오직 항만이다. 항만으로 거듭난다. 뭐 이 기업에서 주는 세금 따위로 살아가진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게 금성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이제 앞에 LG가 붙었어요. 붙으면서 저 전방으로 올라갔어요. 예. 전방으로 올라가고, 전자, 오디오 전방으로 가고, 창원으로는 이제 냉장고, 세탁기, 이쪽으로 카세트는 저쪽에 부산의 외곽지로 떠나고,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다 헤어졌어요. 그때는 뭐 모다도 있었고, LG 모다라고 해가지고 물 뿜는 모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는 또 청주로 올라왔어요. 갈라져 가지고. 청주에는 이제 LG 화학이 올라오면서 더봉 화장품 공장이 크게 생겼어요. 더봉 하면서 이제 선전하는 걸 많이 들었으실 거예요. 그러고 화장품 공장도 여기서 크게 지었고, 그러고 하이타이 공장도 크게 지었어요. 4층으로 지었고, 자동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자재는 금성사 있을 때만 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금성사가 아니고 여기는 LG 화학 분야예요. 그래서 부산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본인이 정해라. 세 군데를 정해주더라고요. 울산, 그 다음에 금성사가 지금 이전하고 있는 최전방, 지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이제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갔는데 김해는 갈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청주로 가겠다. 그랬어요. 청주에 가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추워서 고생은 좀 했습니다. 자고 나면 이 눈이 이 정도. 집사람이 이제 문이 얼어가지고 안 열릴 정도로 아침이 되면 막 부엌칼로다가 이렇게 가에 얼은 걸 따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정도. 도저히 부산하고는 너무 환경이 차이가 나가지고 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라는 분이 모든 것이 돈이 아니냐. 돈을 더 받게끔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또 10만 원을 더 받았어요. 10만 원이면 컸었어요. 당시에는 한 2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올려준 거죠. 제가 나올 때는 아마 한 7천 명 정도 되지 않았나. 리튬 배터리 만드는 데가 한 3천 명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화학 제품도 일부 생산하고 막 이래 했기 때문에 거기도 한 3천 명 정도 됐었어요. 저는 이제 똑같은 화학이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 관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실장을 맡고 사람 관리를 해서 실장 정도가 되려면 한 150명 정도는 자기 관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장이라는 맡고 이렇게 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죠. 만드는 과정에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배터리라는 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는 물체예요. 물질은 리튬이지만 뭐 요즘 왜 터지는 경우도 많죠. 예, 지하실에서도 막 차가 폭발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 리튬 배터리 안에서 만나는데 그걸 못 만나게 칸을 질러줘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실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장으로 있었고, 그런데 조금 그 만드는 과정에서 뭐 폭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릴 때 꿈은 그 꿈이라는 거는 제가 저 과수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감하고 사과 있는데 참 힘드는 걸 봤어요. 예, 약 치고 막 약도 많이 치고 막 20번 이상 해야 사과가 가을에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해서 저는 꿈이 이제 그 슈퍼마켓을 큰 거 하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꿈이었어요. 왜 그걸 하려 했냐면은 그 먹는 것이 많으니까, 예,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10명 미만이 올라오는 학생들이 80명에서 10명 미만이 올라오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는 5명 미만이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기보다도 그만큼 농촌이 어려웠지. 그리고 또 그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자분들은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먹을 거 해가지고 또 갖다 주고, 사과밭이나 복숭아밭에 갖다 주고,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것도 비탈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꿈이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것이다. 꿈이었어요, 그때. 이게 먹고 사는 일이 지금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때.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라면이 있는데 끓여 먹으면 되죠. 뭐 밥을 굶어요? 이런 말을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저는. 예. 라면이 없을 때니까요.